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꽤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홀로 아들을 키우신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는 강인함과 헌신적인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새 가정을 꾸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세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요리 비법을 알려주시며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결혼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출장도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가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넥타이가 풀려 있거나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는 모습, 그리고 제 사소한 질문에도 과도하게 짜증내는 모습, 모든 것이 수상했어요. 어느 날 직감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간 날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선 제가 한동안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녀를 다정하게 부르며 곧 모든 걸 정리할게. 기다려줘.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어요. 민지가 누구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나 봐요. 그는 모든 것을 실토하더군요. 6개월 전부터 회사에 새로운 여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저와는 다르게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야. 곧 정리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기엔 꽤 깊어 보이는 관계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무자비하게 탓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여자가 남편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으니 바람이 나지. 네가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살림과 남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내 아들이 왜 다른 여자를 찾겠어? 네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얼마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짐을 현관으로 던져놓고 저를 거실로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그 여자는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데다 교양도 있어. 우리 아들에게 딱 맞는 여자야. 당장 내 짐 챙겨서 나가.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너무 충격적이었죠. 1년 넘게 함께 살면서 딸처럼 대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에 던져놓고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보석함마저 뒤져 이건 우리 아들이 준 거니까 두고 가라며 빼앗았어요. 친정은 형편이 좋지 않아 의지할 수도 없었지만 제 자존심이 이런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에 담긴 몇 안 되는 제 물건들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말했어요. 가서 똑바로 살아.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줬던 물건들까지 다시 가져가라며 저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가 입고 온 옷과 몇 가지 개인 물품만 챙긴 채 저는 그 집을 떠났어요.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신세진 후 작은 원룸을 구해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어요. 매일 밤 이불을 덮고 울면서도 다짐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디저트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했고 또 꽤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디저트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언젠가 제 가게를 열겠다고요. 2년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제과제빵 학원에 다녔습니다. 휴일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고 모든 돈을 모았어요. 가끔 친구들이 걱정했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일이 저를 살게 했으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제 디저트 카페 달콤한 위로를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위치는 좋지 않았지만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정성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디저트를 맛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주말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어요. 반년 후 유명 맛집 블로거가 제 가게를 소개했고 그때부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예약은 2주 전부터 해야 했죠. 1년 후에는 가게를 확장했고 직원도 5명이나 고용했습니다. 2호점 오픈 계획도 세웠어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과거를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초라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얘야, 정말 네가 맞구나.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그 민지라는 여자는 거의 꽃뱀이었던 거예요. 남편과 결혼한 후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다녀야 결국 찾지 못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어요. 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심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그 과거를 다 잊었어요. 지금의 제 삶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울더라고요.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석 씨,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들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당신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쫓겨났을 때 당신들 중 누구도 저를 걱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고 시어머니도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아세요? 내가 내쫓겼을 때 친정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남편의 바람이 여자 잘못이라며 저를 비난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부분에서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들과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을 뿐이에요. 어머니와 전 남편은 한동안 더 머물렀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1원 한 푼 주지 않은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최선의 선택인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와 전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제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것보다 더 달콤한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가끔 가게 창문 너머로 노을을 바라보면 예전의 아픔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드는 디저트처럼 인생도 쓰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야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달콤한 위로의 불을 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